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유독 뜨겁게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증시 할 것 없이 각국 정부가 풀어낸 유동성이 대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빠른 가격 회복, 그걸 넘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고 유동성 공급을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금리는 동결이 유력한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경제 전망이 관심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각국 증시 상황과 함께 금통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찍었어요. 역대 최초로 3만 포인트 고지에 올라섰는데 간밤 증시에서는 조금 미끄러져서 2만 포인트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숨고르기 정도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고 내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선을 넘길 거다 이런 식의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4만 포인트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수치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이제 경제학적으로 혹은 재무 쪽으로 보면은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요인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유동성의 확장입니다. 유동성의 확장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 나라에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인데 돈을 많이 풀면은 이전에는 한 30년, 40년 이전에는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돈이 많이 풀리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약간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곤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서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사실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물건 가격,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공급들이 이제 국제화, 그게 글로벌 밸류체인이 되면서 공급망이 강화돼서 생각하는 건지 결국은 물건 가격은 거의 안 변하고 예. 어떻게 보자면 주가 혹은 자산 가격, 부동산, 금 이런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은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물건값이 오르든 자산값이 오르든 뭐가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물건값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경제 레짐이나 이제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그게 사실은 2017년, 2018년 이렇게 사실 다우존스가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 그런 여파가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아마 지금 저금리, 아마 한동안은 계속 저금리가 지속되고 유동성을 공급할 텐데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산시장의 그런 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예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그 폭이 얼마나냐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냐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 양상을 보면요. 좀 독특한 게 하나가 보이는데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이면 나스닥은 숨고르기를 하고 반대로 나스닥이 강세를 보일 때는 다우지수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언택트주가 많은 기술주 중심이 강세를 보일 때 경기 민감주가 반대 흐름을 보이는 이런 식의 양상이 뉴욕 증시에서 자주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가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다우존스는 실물 경기 위주 주식이고요. 이제 나스닥은 IT 위주 혹은 미래 산업 위주의 주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두 부분에 있어서 실물 경기 차원에서 좋아진 거는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기 차원에서 좋아진 건 많지 않고 예. 이 말은 어떤 얘기냐? 결국은 미래 뉴스, 특정 섹터별로 혹은 특정 산업별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대 산업은 그 뉴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좋은 뉴스를 받은 쪽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물이 받쳐준다면 어떻게 보면 디렉션이 명확해지는데 예. 실물은 받쳐주지 않고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별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되면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IT 쪽 혹은 친환경 산업이 강한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게 되고 예. 아니면 실물 지표가 조금 좋았다 그러면 다우존스도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결국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고 뉴스에 기반해서 주식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가 이전의 전반적인 예년의 주식시장보다 좀 더 현재 증시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실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물이란 거는 내년의 성장을 바라보는 거,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 이 불확실성 속에 돈은 많죠. 사람들이 투자해야 될 돈은 많은데 그러면 좋은 뉴스에 따라서 결국은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결국 다우나 이제 나스닥은 이제 섹터, 그러니까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예. 다우존스 지수 쪽은 어떻게 보면 실물에 좋은 뉴스가 오면 오르게 되는 거고, 나스닥 쪽은 IT에 좋은 뉴스가 되면 오르게 되는 거고, 이 양상들이 흔히 말하는 약간의 디커플링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사실 두 쪽 다 혜택을 받을 텐데 아직 예.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에서 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하나만 꼽아보라면 역시 테슬라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 요즘 특히 가장 최근 들어서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쉬지 않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사기 논란으로 한 차례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니콜라도 상승세더라고요. 이렇게 전기차 기업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갈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예. 산업별로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친환경 정책이 좀 영향이 있겠군요. 예, 그래서 바이든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젠다 중 하나는 2050년에는 탄소를 제로로 결국은 만드는 거하고 쓰는 거, 그러니까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없애는 거를 다 맞춰가지고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거기에 핵심은 역시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는 뭐 조금 이슈도 있었고 CEO도 이게 바뀌고 뭐 사기가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결국 전반적으로는 미래의 어떤 수소차, 트럭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와 준하는 친환경차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서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탄소를 규제할 것을 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산업별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테슬라 같은 차나 니콜라 같은 차들이 트럭들이 이제 실용화 단계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냐라고 예. 평가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 어떤 행정부의 변화, 그에 따른 산업 정책, 환경 정책의 변화가 이런 현금 흐름의 어떤 기대와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간밤 뉴욕 증시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폭의 폭락세까지는 아니었고 숨고르기 정도로 볼 수 있을 법한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600선을 지켜냈거든요. 이게 뉴욕 증시랑 코스피가 뭐 예전부터 사실 같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그 경향이 좀 강화되면서 블룸버그에서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애인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는데 우리 증시 흐름이 뉴욕 증시와 계속 동조화되는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동조화되는 현상의 근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양쪽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고요. 네. 한국은 특히 미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한국은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뭐 인도라든지 물론 중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예. 좀 다른 얘기고 인도라든지 다른 사실 저개발국가 개발도상 국가들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주식시장 이렇게 보자면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코로나 이전에 준하거나 혹은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가격 상승을 더 이룰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 같은 것들이 해결되면은 사실 외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같은 것을 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망한 투자처, 올라가든 내려가든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 움직임도 있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는 패턴을 봤더니요. 곱버스라고 부르죠. 인버스,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종류의 펀드인데 이거에 곱하기 2배의 이익과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품에 개미들이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관도 인버스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뭐 지금 이 코스피의 지수가 거의 끄트머리에 고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10년간 2008년부터
2020년 거의 10년 동안 보면은 주가가 2,500을 잘 넘지 뭐 조금 넘었다 다시 2,400. 그러니까 매년 뭐 장뉴스를 보면 2,500이 매년 찍힌다, 2,500 돌파가 매년 찍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네.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2,500이 결국은 저지선에 준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를 통해서 아까 결국 미래가 예측이 불확실하고 지금 돈의 흐름이 있어서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또 이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가느냐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가진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냐. 반면에 또 외인 투자자들은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향후에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태가 이전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주식시장이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이게 베팅 전략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다른 투자 전략을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이야기를 한 차례, 두 차례 해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지금 공매도 금지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 뭐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아예 전면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외국인들은 이 투자를 할 때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가 결국은 해제가 돼서 이제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뺄 것이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넣게 될 것인데 이게 전체적인 코스피의 향방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 결국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느냐 결국은 기대 형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서로 양측의 기대가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예.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외국인 사실 기관인데 기관들은 이제 앞으로 4개월 정도만 지나면 공매도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생기게 되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 공매도 개정안, 개인들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아직 진통 중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얼마나 허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개인의 투자 심리도 더 자극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결국 유동성,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외인이나 이제 국내 투자가 어떻게 보면 합을 이뤄서 순 효과가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우리 경제, 증시 등등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여는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되거든요. 뭐 금리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기는 한데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통해서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동성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오늘 다른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자료로만 보자면 지난 분기,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예측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예. 거고요. 저도 몇 가지 모형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예측보다는 조금 더 반등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분명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이런 뚜렷한 어떤 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대보다는 경제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많은 여러 가지 모형들에 대해서 추정한 기대보다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아마 급격하게 내놓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있던 유동성 대책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아직 근데 그러한 결정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치료제나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예. 결국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재빨리 회수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다든지 고용이 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최근 뭐 생활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3분기도 굉장히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 여기서 유동성을 줄인다든지 혹은 금리를 올린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유동성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한 아마 그대로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약간은 반등했기 때문에 예. 아마 추가적인 유동성 대책을 급격하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하느니 이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하죠. 교수님께서 보시는 내년 경제 회복세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백신이 예.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가 되겠고요. 결국 미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면은 그것이 경제 성장 및 한국의 수출을 견인해 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2.8%보다 더 오를 수도 하는 예상치는 지금 예상치는 2.8%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고 국제 교류가 어떻게 돼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한국은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요. 예. 글로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교육의 문제를 조금 닫아놨기 때문에 교육의 가능성 닫아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수출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